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신상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그다음에 2번 이전 등기 의리죠? 그러면 여기 두 글자가 들어가는데 앞에 이제 뭐가 시읒자 들어가는 거, 요거 시읒자 들어가는 거 있죠? 요것만 단독이라 했잖아요, 두 글자. 그게 뭐라고 신상수라 그랬죠? 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자분들은 만약에 시읒자 보게 되면 시읒자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댁, 시누이,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만약에 시댁에 갔으면 시댁에 가서 시누이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혼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단독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외워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그걸 못 외우신 분은 아마 시누이하고 친한다든가 시댁을 좋아한다든가 그런 경우뿐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이게 아무리 어렵지만 뭐예요? 지금 그 배우자하고 사는 것보다 쉬워요. 쉬우니까 시댁보다 쉽고 하여튼 뭐예요? 만약 어렵다 막 괴롭잖아요. 그럼 뭘 생각하면 돼? 시댁 생각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문제를 한번 보자니 문제. 여러분 문제를 보시고 문제를 보고 해결해 보자니. 예컨대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게 되면 일단 뭐 어디부터 먼저 보시냐면 자, 몇 페이지에 160 뒤쪽에 164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먼저 보자고? 164페이지. 근데 그럼 내가 객관식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정말 분명히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요. 이해하라고. 근데 이해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왜냐면 지금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생각나는 건 학원에 왔다 갔다 그것뿐이 생각 안 나. 근데 문제를 딱 보게 되면 거기 그 164페이지 1번 보시면 뭐에 관한 문제? 유효요건과 효력에 관한 문제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럼 가만히 뭐예요? 5번 지문을 보게 되면 5번 지문의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추정되지 않는다. 그거는 알잖아. 금방 배운 거니까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추정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아까 외웠던 게 뭐냐면 부표가 사망하니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그랬죠. 부표 가가 뭐예요? 가등기니까. 그 추정되지 않는다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가등기라는 단어가 있죠. 가등기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가등기하고 추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암기하는 게 이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 추정되지 않는 건 뭐예요? 네 가지뿐이 없으니까. 그 위에 가등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옳은 말이다. 그거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풀어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한글을 알고 있다면 나는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무슨 단어가 눈에 띄면 추정되지 않는다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그 앞에는 4개가 있어야 돼. 4개가 뭐라고? 부동산 표시, 가등기, 보존등기, 사망자. 그 4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자, 전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거기 1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보시면 자, 물론 아까 이제 봤던 것 중에 물론 이게 거기 효력에서 틀린 거랬는데 자, 아까 4번 그런 질문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 하고 아까 틀렸다 그랬죠? 왜?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틀린 것은 뭐예요? 4번이 틀렸어요. 왜? 가등기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다.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고?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에 거기 예제 문제입니다. 160페이지 예제 문제. 근데 그러면 5번을 보자니까요. 자, 5번을 보시면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적법 추정력이 인정된다라고 돼 있죠? 추정력이 인정되니까 이건 추정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랬죠? 그럼 절대 앞에 무슨 글자가 눈에 안 띄어야 돼요. 4개. 그 4개가 뭐라고? 아무리 쳐다봐도 등기 원인이란 말이 있지 부동산 표시란 말이 없고 가등기란 단어도 없고 보존등기, 가등기도 없고 보존등기 없죠? 이거 맞는 지문이라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무슨 공식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추정력이 없다란 말이 뒤에 끝나면은 항상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야 된다고? 부동산 표시, 가등기, 보존등기, 사망자가 있어야 되고 추정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4단어가 없으면 그게 맞는 지문이라고. 그렇게 해도 문제를 풀어라니까요. 중요한 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뭐라고? 찍어서 붙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문제에서 민법 갖고 민법 시간에 문제에서 비교를 해보세요. 민법 문제 보면서 그렇게 내가 찾아갖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어떤 거는 어떤 사람은 제 집사람은 이해 위주예요. 항상 뭐라 얘기해? 나는 이해를 못하면 안 된대. 난 속으로 뭐라고? 네 맛대로 살아라.
나는 뭐하노? 나는 보면 뭐하고? 나는 그냥 암기하면 돼요. 그게 편해. 에? 그럼 만약에 요새 뭐예요? 요새 터키를 뭐로 바꿔놨어요? 터키를 뭐로 바꿔놨다고? 키르케로 자꾸 하는 게 반복하는 게 귀찮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터키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다 두 글자는 외우고 있으니까 두 글자만 붙이면 되지. 여기다 뭐라고? 리하고 얘만 붙이면 돼. 그래서 이게 투르키예요. 이렇게 나는 몇 글자를 알고 있어요 지금. 두 글자 알고 있으니까 두 글자만 외우면 되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네 글자를 다 자꾸만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고. 그러니까 절대 내가 태어난 그 뭐예요? 내 DNA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지 뭐예요? 단지 뭐에 필요하니까 시험에 필요하니까 내가 어떻게 찍을 건가를 그걸 생각하시고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해가 다 됐잖아요. 그래 뭐하라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맨 끝에 뭐가 보이면 추정력이 없다라는 단어가 보이면 앞에 항상 뭘 생각하라고? 부표가 사망하니 보존 능기는 뭐가 없다고? 추정력 없다. 있다라고 나오면 앞에 그게 꼭 안 보여야 돼.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 자 그렇게 가니까 까먹으면 또 외우고 민법 나올 때 그 문제 나올 때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거 보시면 다시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유효요건은 그렇게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데 다만 우리가 여기 163페이지 있죠? 그 중간생각 등기는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 자 어디 민법에도 자주 눈에 띄니까 그건 보겠습니다. 자 163페이지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등기의 무슨 요건이에요? 유효요건이에요. 등기 뭐라고? 유효요건입니다. 이렇게 등기에 뭐라고? 유효요건이에요. 자 유효요건 얘기입니다. 유효요건입니다. 자 유효요건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뭐 하려면 유효하려면 자 요건을 두 가지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형식적 유효요건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실체적 유효요건 이렇게 구분해요. 자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예컨대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들은 뭐예요? 아무리 아무리 뭐예요?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아무리 바빠도 한 8시 9시면 늦어도 8시 9시면 집에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새벽 3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출근한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을 보니까 뭐예요? 거의 고주망태가 돼갖고 술에 쩔어 있고 뒤로 보니까 바지가 쭈글쭈글해.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밤새도록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스톱치고 그러니까 심신이 미약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니까 심신이 미약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 사람은 뭐예요? 한정치산자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이 한정치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법적인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형식 요건이 뭔데? 혼배사고건,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조, 검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가서 지방법원 가서 법원 가서 뭐예요? 법원 가서 이 판사 앞에 가서 뭐라고? 판사님 저 약간 맛이 갔습니다. 저를 뭐라고 내려달라고 피한정 후견이 한정치산자로 내려달라고 결정을 내려야지만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니까요. 한정치산자라고 얘기하듯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등기가 뭐라고 이거 유효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일단 기본 개념은 그거예요. 자 우리 법 몇조? 법 29조에 부동산 등기 29조에 각하사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각하사유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각하라는 단어를 딱 봤어요. 이게 긍정적 개념 같아요? 부정적 개념 같아요? 부정적 개념이죠? 그리고 등기 안 받겠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럼 한마디로 이제 이 각하사유가 11개를 이제 법에 규정해 놓고 등기관이 뭐예요? 자, 이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몇 개를 11개의 각하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11개의 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당사자들이 뭐해 오면 등기를 신청해 오면 뭐 하겠다 내치겠다니까. 근데 자 이렇게 법을 위반해 갖고 등기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등기법이 뭐예요? 등기법이 자 이게 절차법이라 했죠? 민법은 실체법이고 등기법은 등기부를 만드는 절차니까 그 절차법이에요. 그럼 법을 위반했단 말은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절차법이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이 등기를 뭐예요? 유효한 걸로 할 것인가 이제 그걸 따져보는 게 유효 요건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뭘 위반했는데 법을 위반했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 뭐가 만들어졌다고? 등기관이 실수로 등기부를 만들었다는 게 이걸 무조건 무효로 할 것인가 유효로 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2번 형식적 요건은 어디 가서 해야 되고 관할 등기소 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사항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농지의 전세권 등기 안 된다는 건 수십 번 들었죠. 농지에 뭐가 안 된다고? 전세권 등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 아까 이제 부동산 대상에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건이 아닌 저당권 등기 해온다든가 이거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유지분의 용의물건 그게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3번이 이제 신청 절차에 흠결이 없을 거 그 얘기인데 이건 판례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암기하면 돼요. 근데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위조문서 나오죠? 위조문서 나오면 유효하고 무권 대리인 나오면 뭐라고? 유효하고 단순하게 암기하면 되니까 뭐 나중에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뭐 하고 있을 것? 등기가 존재하고 있을 거 이렇게 써있죠? 그래야지만이 유효하다는 게 유효무효를 따질 수 있다는 게. 자, 넘기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63페이지에는 실체적 유효권에서 판례의 만화 중에서 여기 쌍가루 2번 있죠? 그걸 별표합니다. 그걸 별표하시고 무슨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봐두자는 게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래서 이제 민법에도 중간 생략 등기 그런 단어 배우시죠? 배우시니까 이해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특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법이 있다고? 부특법이 있다는 게 부특법. 자, 이 부특법에서 누가하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갑과 을이 니네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매가 쌍무계약이니까 반대급부 잔금 지급일부터 60일까지 이전 등기하고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반대급부한 날부터 60일까지 뭐라고 있고 자, 이전 등기하라 이제 이렇게 법에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이렇게 뭐예요? 어디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병 앞으로 뭐 하라는 얘기니까 순차적으로 등기하라고 이렇게 법에 정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법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등기했다는 거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거죠. 그 누가 빠진 거예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명명해서 정하기를 요 등기는 자, 이 법을 위반해서 이 을이라는 중간이 뭐한 등기다는 얘기예요. 중간이 빠진 등기다. 중간이 뭐한 등기라고? 생략된 등기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위반한 거 이거? 부특법을 위반했죠? 절차상 하자가 생긴 것이다. 법을 위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법을 위반했다 해서 이 등기를 뭐예요? 무효로 할 것인가, 유효로 할 것인가 이제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한 13년 전에 민법 문제 중에 그게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민법에 13년 전에. 그럼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자, 기억이 먼저예요. 이응보다. 이게 먼저. 그럼 강행 규정이죠? 그럼 이게 단속 조항이에요? 효력 발생 조항이에요? 단속 조항이에요. 디귿이 먼저예요. 시응보다. 단속 조항. 그러니까 행위자만 처벌하겠다. 매년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 그러면 자, 이 등기 자체는 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유효로 보겠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오해를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교수님, 네, 중간생략 등기를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돼. 3년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이에요. 왜? 꼭 초짜는 걸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뭐하니까? 유효하니까. 이걸 믿고 사도 된다는 얘기지 그거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행위자는 처벌되더라도 이게 유효한데 절대 어느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절대 뭐가 없어요.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뭐예요? 그건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뭐예요? 무효다.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니을번에 판례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무슨 단어가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동그라미 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동그라미 치고 다른 거 읽을 거 없어요. 맨 아래 보시면 그 중간생략 등기 있죠? 그 중간생략 동그라미 치고 자, 내가 이 몇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개 되는 이 줄 중에 내가 눈에 들어올 단어는 딱 세 단어예요. 그게 뭐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생략 등기 맨 끝에 뭐라고?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유효라고 끝나면 무조건 틀려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생략 등기 항상 뭐라고? 무효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넘깁니다.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쭉 넘기시면, 자, 다음에 이제 볼 사항이 등기소 등기관은 우리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볼 거 없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론을 보겠습니다. 총론 중에, 자, 우리가 이제 신청이 있죠? 적격하고 신청회를 좀 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적격하고 신청인, 그래서 어디 보시냐면, 일단 중요한 게, 일단 그 신청 적격이 중요하니까 적격을 보고 적격을 먼저 보고 자 의무가 있거나 그 다음에 권리자 의무자 가기 전에
배 200페이지 있죠? 2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200페이지 거기 등기 신청의 당사자 전역 있죠? 그거 중요해요. 그거 별표합니다. 자, 200페이지 뭐가 중요하다? 등기 신청의 당사자 전역 그거 중요합니다. 그 올해 시험에 또 나오니까 그거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의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란 등기 신청에 있어서 당사자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즉 등기명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186조에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물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뭐 등기하라 그랬죠? 등기를 해야지만 이 권리를 취득하니까 자, 민법 186조에서 무슨 단어가 등기 권리자라는 단어가 파생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격 있죠? 이게 적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 신청 적격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그랬어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등기 뭐라고?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뭐라고? 명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등기 명의 될 수 있는 자격. 이게 등기 신청 적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등기 신청 적격은 살아있는 사람 있죠? 자연인. 그래서 우리가 이 민법이 뭐예요? 민법이 어떤 사람을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법인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죽지 않는 사람이 법인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법인은 다 뭐가 된다는 게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자연인이 뭐예요?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뭐예요? 1살이든 2살이든 일단 그 사람이 뭐예요? 피안정 후견이든 피성년 후견이든 다 된다 그랬죠? 북한 주민도 되고 외국인도 다 되고 다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면.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비법인 인격 없는 뭐라고? 인격 없는 뭐예요? 없는 이 사단과 재단 있죠? 이 사단과 재단이 문제가 된다. 뭐가 문제된다고? 인격 없는 사단 재단.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뭐예요? 종종 문중 교회 사찰 있죠? 친목회 동창회. 그게 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이에요. 우리가 문중이라고 하는 것은 종중은 김혜김 씨.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해조 씨 뭐예요? 밀양박 씨 있죠? 그게 종중이고. 그 다음에 자, 문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김혜김 씨 중에 파들 있죠? 무슨 파 있죠? 그게 문중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이 왜 문제되냐면 우리가 민법상 자, 소유권자가 어느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몇 사람 이상이에요? 2사람 만약에 이상이다 하게 되면 그 관계를 뭐예요? 그 관계를 무슨 관계다? 공유다. 자, 아니면 뭐라고? 합의다. 아니면 뭐예요? 총유다. 이렇게 구별합니다. 총이다. 이렇게 구별해. 자, 그러면 우리가 종중 땅이 뭐예요? 총유재산인데 일단 이 민법에서는 어디에서는 이 민법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자, 공유에 대해서 뭐예요? 지분을 뭐예요? 지분이 있어요. 합의도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어요. 근데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어요. 왜냐면 총유 재산이 종중 땅인데 여러분 중에 뭐예요? 여러분 혹시 그 집안에 만약에 종중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 훌륭한 집안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종중 땅은 뭐예요? 다 누가 무슨 큰아버지, 큰 당수 그런 분이 다 맞죠? 다 팔아 드셔갖고 뭐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종중 땅이 없는 경우. 저희도 큰 당숙이 다 그 광산한다고 다 팔아 드셔갖고 저희 할아버지가 막내신데 그 할아버지가 그 돈을 좀 버셔갖고 그 본인의 그 부모님께 저로 무슨 증조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막 그분만 야밤에 뭐예요? 이 묘소 그 시신을 있죠? 그 딴 데로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 옛날에 안 된다는데 얼마나 효심이 가득한지 그 야밤에 뭐 했고요. 산소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손산이 그래서 뭐예요? 충청남도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거기서. 그럼 뭐예요? 이 등기법에서는 자, 이 공유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뭐예요?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무전 등기. 공유자 갑이 2분의 1이고 공유자 뭐라고? 을이 2분의 1. 이렇게 등기부했어요. 갑구에. 근데 자, 합의는 지분이 있으니까 나누긴 나눠요. 이런 식으로. 자, 보존 등기에서 뭐라고? 합의자라고 써요. 합의자 갑이라고. 합의자 을이라고 씁니다. 절대 뭐예요? 우리가 합의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공동사업을 하죠? 이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여갖고. 동업관계라고 얘기해. 무슨 관계라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 얘기한다고? 동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동업을 하는데 등기부상에 지분을 써놓으면 지 열받는다 돈 없다고 뭐예요? 지분을 팔아버리면 동업관계가 깨지죠? 절대 합의는 등기부상에 뭘 쓰면 안 돼요. 지분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중요해요. 절대 합의는 뭘 쓰면 안 된다고? 지분을 쓰면 안 돼. 근데 민법상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의자라고 나누긴 나눠요. 근데 뭘 쓰지 않는다고? 합의는 지분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등기법 문제에 합의의 지분을 기록한다. 이런 말만 합의의 지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등기법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민법에서는 뭘 주어진다고? 지분을 주어지는데 등기법은 뭐예요? 합의자라고 지분이 있으니까 합의자라고 나누긴 나누는데 뭘 쓰지 않는다고? 지분을 쓰면 안 돼. 왜? 동업관계니까. 근데 총유는 뭐예요? 종중 땅인데 없어도 팔아먹는데 당연히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지분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옛날에 한 60년 전에 60년 전까지는 그 종중 땅을 그 장손 있죠? 장자. 그 장자들은 뭐예요? 장자들은 이 책임성이 강하고 자기가 뭐예요? 종중 땅을 잘 관리하고 때 되면 뭐라고 다 종원들한테 다 통지서 보내갖고 뭐예요? 언제 제사 지낸다고 다 보내주죠? 그래서 관리를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장자가 사망하면 꼭 손자 새끼가 이놈이 문제가 생겨. 이게 뭐라 얘기해, 이놈이? 아버지 사망했으니까 내 거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놈하고 종중하고 항상 뭐예요? 맨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뭐예요? 전국적으로 무슨 소송이 지금 그 땅이 누구 땅이냐? 김혜기 씨 땅이냐 뭐예요? 누구 땅이냐? 을 땅이냐? 맨날 소송이 끊이잖아요. 국가가 열받는다는 얘기가 왜 맨날 뭐 하기 때문에 소송만 하니까. 그래서 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이제는 뭐예요? 이 장자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김혜김 씨 명의로 뭐 하라는 게 이거 등기부상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자, 이 인격 없는 사단 재단 이런 뭐예요? 비법인 땅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그 명의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친목회가 있죠? 친목회가 만약에 팔자회예요. 그 팔자하고 친목회 회장이 마팔자회사라 하게 되면 누구 명의로 쓰라고? 팔자의 이름으로 쓰라는 게 팔자에. 그럼 만약에 등기부상에 누가 김혜김 씨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김혜김 씨 명의로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친목회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 뭐라고? 팔자회 이렇게 팔자회 있죠? 친목회 명의로 써야 되지. 여기다 누구? 친목회 회장 마팔자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명의로 뭐가 될 수 있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는 또는 뭐예요? 또는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는 뭐예요? 자격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인정했다. 단지 뭐라고? 자,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의 뭐예요? 대표자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는 관리는 뭐만 하라는 얘기예요, 관리는. 관리는 대리로 뭐예요? 등기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만 신청할 뿐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라 나오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의 대표자 관리자가 의무자 권리자가 된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거기 책에 201페이지에 거기 자 동그라미 몇 번에 3번 법인 아닌 사단재단 나오죠?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줄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몇 번째 줄에 자 네 번째 줄에 그렇게 써있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동그라미 치고 누구 명의로?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누구는 대표자 또는 관리는 뭐예요? 단지 뭐만 한다고? 등기만 신청한다. 그렇게 보지 않죠. 그럼 거기 쌍가루 3번 적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있죠? 뭐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적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비적격자 얘기입니다. 뭐라고? 비적격자 얘기예요. 비적격자. 그래서 우리가 태아는 뭐예요? 태아는 뭐 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아니하겠다. 태아 뭐 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여기 여러분 정지조건서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 학설은 우리 시험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태아는 왜 안 된다고?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이 법학이라는 게 왜 논리적이냐면, 이 정지조건서라는 그게 지금 얼마 전에 누구예요, 그거? 얼마 전에 그 청중가 어디에서 아이가 3명 있는데 연하 남자하고 뭐예요? 바람이 나갔고, 바람 맞고 애 낳다가 죽은 여자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갖고 하여튼 뭐예요? 하여튼 여러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냐? 전혀 그런 것도 모르시는구나. 그래갖고 뭐예요? 누가 그 남편 있죠? 경찰에서 남편한테 그 민법 840조 정도야? 거기 뭐예요? 혼인 관계가 유지돼 있을 때 그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건 뭐예요? 그 남자 있죠? 남자의 자식으로 추종한다는 게 추종.
우리가 배웠잖아요. 추정. 추정은 뭐라고? 입증이 있을 때까지는 네 거라는 얘기, 네 아이라는 얘기, 네 아이.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아이로 데리고 가라는 얘기예요. 경찰에서는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 뭐라 얘기해요? SNS에 이렇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진짜 그 DNA 검사해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는 게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법률가들은 뭐라 얘기해요? 법이 그렇다는 게 법이 일단 네 아이로 추정하니까 일단 뭐 하라는 게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니까 진짜 부존재 확인 소송해 갖고 그 뭘 깨야 되는지 그 민법에서 얘기하는 추정을 깨야 된다니까. 어? 무슨 말 이해하시죠? 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정지 조건설이라니까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이렇게 3명 있어. A, B 3명 있어. 근데 이 아들이 뭐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사망의 준에 이 아들이 죽었어. 근데 이 사람 처가 있어. 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임신 중이야. 이렇게 임신 중이라고. 어? 임신 중이야. 어? 그러면 이 아이가 처의 이 아이가 이 세상 밖으로 나올 확률이 뭐예요? 100%예요? 나오다 죽을 수 있어요. 아이 그 산모도 죽는데 그 아이가 죽을 수도 있잖아.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돼 하더라도 산모도 죽잖아요. 그 여자 죽었다니까 그게 그냥 애 낳다가 죽은 거예요 지금. 그냥 연하 남자하고 뭐 그냥 사랑만 하지 뭐 굳이 또 애까지 낳다가 그 괜히 목숨까지 너무 아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사람이 생명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산모도 죽을 수 있고 뭐야 아이도 뭐 할 수 있다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올 확률이 뭐라고 100%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래 발생하는 사실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조건설이라는 게 그래서 무슨 설이라고? 그래서 조건설이라는 게 조건. 이해하셨죠? 정지시킨 거예요. 정지. 그래서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무슨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이미 아버지가 죽었잖아. 얘가 뭐예요? 얘가 할아버지가 사망하시면 그 작은아버지 B하고 C하고 이 태아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느냐, 그 권리를 인정하겠느냐, 그게 바로 정지조건설이 우리 판례라고. 그러니까 조건이니까 뭐예요? 장래 발생사의 불합성이니까 조건이고, 정지, 스탑 시키겠다는 게 스탑. 얘가 살아서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동등한 지위를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태하면 뭐예요? 그냥 X야.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 그 공부 방법은 여러분 방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이론을 다 이해하려고 하냐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냥 태하면 뭐라고? X야. 왜? 아니 안 살아있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지. 일단 쓸데없이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 태하 없다. X.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민법상 조합 있죠? 민법상 조합은 하나의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 그래서 우리가 민법의 채권편의 계약의 종류가 뭐예요? 우리 민법에 여러분 그래도 이제 그 횟수로 2년 배웠으니까 그 민법의 채권 배울 때 계약의 종류가 몇 개 있다고 배워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양 계획까지 15개가 있어요. 15개가. 그래서 우리가 정매 교서 사임 고도연 위임 조정아 여행 계획까지 그게 15개. 정해매매 교환 소비대자 사용대자 임대자 고용 도급 현상 위임 임치 이게 조합. 이 조합이에요. 이게 조합. 이게 계약의 일종이다. 뭐의 일종이라고? 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약의 일종이지. 동업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조합명의로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민법상 조합.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잖아요. 그냥 무조건 없다야. 뭐가 나오면 없다라고? 민법상 조합 나오면 그냥 없다야. 민법상 조합 나오면 없다다. 그래서 우리가 자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다. 왜? 그건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 시험 문제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에 채무자로 등기부에 기록할 수 없다 써 있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기록하라고?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를 하라니까 합의. 그래서 아까 그 합의 있죠? 합의. 이게 바로 뭐예요? 동업관계. 동업관계다는 게 민법상 조합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무조건 없다고? 민법상 조합 나오면 그냥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없다니까 없다 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참고사항 민법상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결정한 것을 약정하는 상호 간의 법률 행위에 뭐예요? 조합 계약이다. 이렇게 계약 나오죠? 자, 그래서 계약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기출문제라고 옆에 날개 부분에 1번 써 있죠? 그럼 1번은 맨 첫째 줄에 뭐라고? 민법상 조합이라고 써 있잖아요. 조합하면 맨 끝에 줄에 뭐라 끝났어요? 그래, 그것만 보면 돼요. 민법상 조합 나오면 뭐라고? 맨 끝에 뭐라고? 없다요, 없다. 있다 나오면 튄다는 얘기예요. 그걸 눈으로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특별법상의 조합이 있어요. 자, 예컨대 농협동 조합 있죠? 그래, 내가 농협에 돈 빌리면
자,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주식회사 농협협동조합이 소유권자예요. 왜? 저당권자예요. 왜냐면 그 농협이나 뭐예요? 자, 신협이나 뭐예요? 어업자 있죠? 그런 건 다 뭐라고? 특별법상의 법인체. 에? 자,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명의를 조합이라는 명을 쓰더라도 절대 무슨 단어가 보이면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없다는 게. 자,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학교는 시설물이니까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학교 재단법인 명의예요. 만약에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경북대학은 뭐예요? 국가가 소유권자예요. 왜? 국립대학이니까. 에? 자, 그런데 뭐예요? 공립학교는 지자체 있죠? 예컨대 울산고등학교 사립 공립입니까? 공립이에요? 하여튼 울산시가 소유권자야. 하여튼 신경 쓰지 마시고 공립학교는 뭐라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소유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읍면이동 있죠? 읍면이동은 자,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태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민법상 뭐라고? 민법상 뭐예요? 조합 있죠? 이 민법상 조합 안 되고 무슨 명의로 하라고? 합의 명의로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학교는 뭐예요? 학교는 학교 명의로 안 되고. 학교 뭐예요?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해야 되고. 왜? 법인체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읍, 면, 니, 동은 안 되고. 시, 도 뭐예요? 시, 군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은 신청 적격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왜? 가야 면사무소는 소유권자가 뭐예요? 합천군이지. 면사무소는 뭐예요? 지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여기 달동이면 달동에 주민센터 있죠? 이 주민센터의 건물과 땅의 소유권자는 누가 아니고 달동이 아니라 누구라고? 울산시가 소유권자다. 누가 소유권자라고? 울산시가 소유권자다. 그렇게 얘기해주자.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2번에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나오죠? 뭐가 나온다고? 권리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 밑에 보세요. 여기 옆에 문제 1번 문제 예제 1번 문제 보세요. 뭐라고? 등기법상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나오죠? 틀린 거 있죠? 그래서 아까 방금 봤잖아요. 여기 4번에 민법상 조합을 동그라미 치세요. 4번에 민법상 조합 나오죠?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그래. 없다 끝내는데 맨 끝에 뭐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뭐가 나오면 그냥 민법상 조합 보면 민법상 조합은 동업관계니까 뭐야 계약이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그래 없다로 끝나야 되는데 있다 끝나니까 틀렸다 그 얘기지. 그렇게 단순하게 따다닥 자꾸만 뭐예요 머릿속에 기억해갖고 찍는 게 중요하지. 그 하나 갖고 줄거가면서 뭐예요 세워라 내워라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무조건 뭐 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끝나야지. 절대 뭐예요 그때 세워라 내워라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자, OMR 카드 옮기는 시간 15분 빼고 50분 중에서 몇 분, 일단 15분 빼고 몇 분 내에 35분 내에 모든 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문제당 1분 이내에 다 풀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 얘기인데 우리가 뭐예요? 실제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그런 개념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등기법이란 자체가 없으면 그냥 뭐예요? 그냥 민법 갖고 하면 되겠지. 실체법이니까. 그게 실체법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에요. 왜? 사람과 사인 간의 몸체자니까 실제적으로 뭐예요? 계약관계를 맺으니까.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자, 을이 갑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뭐가 생겨요? 등기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뭐가 생긴다? 등기청구권이 생겨요. 그러면 을은 뭐예요? 등기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신청을 해요. 그죠? 근데 절차법 뭐가 있어요? 등기법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다가 이 등기부에다 뭐 해야 돼 이거? 1번.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을이죠? 그러면 등기에 뭐 한다는 게 기록을 해요. 자, 그럼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뭐 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 의무자, 권리자. 기록되는 사람. 자, 이 사람 의무자, 얘가 뭐예요? 권리자. 그럼 우리가 신청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같겠죠? 을이 신청하고 을이 기록되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표현해보면 뭐라고? 실체법적인 의무자하고 권리자. 절차법적인 의무자, 권리자는 항상 뭐 하는 게? 일치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런 얘기.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일가구 이택 문제가 이제 이렇게 세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계약을 맺고 우리 뭐예요? 계약을 맺고 자, 매매 계약을 맺고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중동을 줬어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다 보니까 중동을 딱 주자마자 하루 만에 5천이 올라. 그다음에 뭐예요? 또 하룻밤 자니까 뭐예요? 1억이 오르네? 이게 무슨 경고인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예요? 투자 목적인데 굳이, 등기하지 않고 뭐 하면 돼, 이거? 제3자 끌어갖고 중간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가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이미 중동까지 다 받았으니까, 다른 부동산 샀으니까, 나중에 무슨 1년 동안 등기를 안 해가니까, 일가구 이택 문제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갑이 소송을 해요. 판사님, 이름이 뭐 안 해간다고? 등기를 안 해간다고.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뭐라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항상 을이 요구하는 게 등기청구권만 있는 게 아니라 갑이 요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등기 인수청구권이. 뭐가 생기게 됐다? 인수청구권이라고 생기게 된 거야. 그러면 이 등기청구권의 입장에서는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죠. 근데 등기 인수청구권은 누가 채권자예요? 갑이 요구하니까 얘가 채권자지. 반대로 바뀌죠? 왜? 채권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요구하잖아요. 특정인이 청구권은 얘가 얘한테 요구하니까 얘가 채권자. 이거는 뭐라고? 얘가 얘한테 인수해가라고 요구하니까 얘가 채권자지. 그러면 이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 얘기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민법 404조에 뭐가 있어요? 채권자 대위 신청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채권자 대위가 있다죠.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 민법 몇 조예요? 404조에 있어요. 404조. 그죠? 이 민법에, 실체법에.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규정돼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예요. 권리 행사를 뭐 할 수 있다? 대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누가 이 채권자 대인청을 보게 되면 이 갑이 이 인수청구권의 입장에서는 갑이 채권자니까 여기 해석을 해보세요. 법을 해석해 보자면 채권자 누가? 갑이. 왜? 인수청구권이니까. 자, 누가 채무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얘가 을이 뭘 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리 행사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안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을 대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뭐 을을 대위해서 이렇게 자, 채권자 뭐라고? 대위 그래서 뭐 이렇게 등기를 신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누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갑이 해준다니, 갑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 권리자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체법상의 권리자죠? 등기부에 얘가 신청했으면 실체법상의 권리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일치하죠? 근데 이렇게 뭐예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다니까요. 왜? 신청은 누가 했으니까? 갑이 했으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등기부가 마음대로 생기는데, 그럼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게 뭐예요? 대리하고 뭐가 있어요? 대리하고 대위가 있어요. 대리하고. 그럼 여러분 이제 대리하고 대위를 배우는데 만약에 뭐예요? 지금 횟수로 2년 됐어. 11월부터 10월까지. 만약에 3월 달에 어떤 새 식구가 들어와서 여러분 옆에 앉았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민법책이 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막 색칠이 돼 있고 책이 지나고 불안을 느끼는 거야.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나? 그래서 옆에서 물어봅니다. 언니, 대리하고 대위하고 어떻게 구별되어 물어봐요. 그 언니 대답합니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하죠. 그럼 비교가 뭐냐는 게 비교.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청할 때. 왜냐면 절차법상에는 똑같아요. 누구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기록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본인이 권리를 취득하니까. 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청할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청할 때. 그럼 대리는 뭐예요? 법무사 생각하면 돼요, 법무사. 법무사는 돈 받고 그냥 제가 심부름만 해주는 거예요, 심부름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할 때 법무사 이름으로 신청해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해 주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해 주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대리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해 주는 거예요. 대위는 뭐예요? 누가 똥줄 타는 거예요, 지금? 얘가 등기를 안 하니까 얘가 똥줄 타는 거지. 대위는 누구 이름으로 하니까 대위자 이름으로 흔적을 남긴다니까, 대위자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 이 실체법적인 뭐예요? 등기 권리자하고 절차법적인 등기 권리자하고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는 게 다를 수도 있다, 아니 게 다를 수 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동그라미 몇 번에 거기 자, 거기 나오죠, 그거. 200 몇 페이지에 202페이지에 거기 쌍갈 1번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 있죠? 그래서 2번에 그렇게 써 있죠. 부동산 등기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자, 실체법상이니까 부동산 등기법이 절차법이니까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민법상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이 뭐라고 서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니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미 이해만 하잖아. 이해만.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힌트가 그거예요. 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무슨 단어가 나오면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데이 나오면 무조건 있다인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이 데이가 뭐예요? 이게 실체법이잖아. 민법 데이 신청이니까. 그러니까 데이는 실체법적이죠? 데이는 실체법이지 이게 절차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절차법적 권리자는 을이니까 항상 데이 나오면 뭐예요? 실체법적 권리자다. 실체법적. 그래서 여러분 거기 참고 삼아서 오른쪽에 문제 2번 문제를 보면 틀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린 거. 그러면 자 보세요. 자 5번에 지문 5번은 자 어려워요. 어려운데 잠깐 이해만 합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자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인이 갑으로 남아있어서 병이 누구를 을을 대위했다 그랬죠? 병이 누굴 대위하니까 을을 대위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자 1번 소유권 무전 등기 갑으로 되어 있는데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등기부는 갑으로 되어 있으니까 병이 자기 앞으로 뭐 해오는 거예요? 이전 등기 해와야 되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누가 앞으로 등기가 돼야지만이 을 앞으로 돼야지만이 자기 앞으로 해올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병이 을을 대위했다 써있죠? 대위했다. 이 병은 뭐예요? 병은 대위했으니까 이 병은 실체법상의 권리자지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누가 앞으로 해준 거니까 을 앞으로 해준 거니까. 그래서 누가 병이 누구를 대위했다고 을을 대위했으면 그 병은 절차법상의 권리자예요? 병이 실체법상의 권리자예요? 병이 실체법상의 권리자라고. 왜? 이 대위 신청은 민법이니까 민법이 무슨 법이에요? 실체법이죠? 그래서 대위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병이 대위했다 그러면 병은 항상 뭐라고 대위 신청하는 건 무슨 법이라고 이게 실체법이니까 항상 실체법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30년 만에 한 번 나왔는데 이거는 뭐예요? 제가 얘기하는 골자는 뭐냐면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난 시험 볼 때 무조건 데이 나오면 맨 끝에 있다고. 또 하나 외울 건 뭐예요? 데이 나오면 민법상 민법이니까 절차법이 아니라 뭐라고? 실체법이다. 그런 생각만 해주면 돼요. 자 오늘만 이해하고 내일 까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래도 또 시간은 빨리 가니까 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